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2월 8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파월 의장이 다시 한번 연설에서 disinflationary process라는 말을 또 했습니다. 이게 이제 파월 의장으로부터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재확인을 받자 뉴욕 시장이 환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1.9%가 올랐고 S&P 500도 1.29%, 다우도 0.78% 이렇게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끝냈고 결국 이제 그게 우리 시장까지 오늘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코스피는 0.7% 이상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고 출발부터 아예 그렇게 했고 다시 이제 돌아온 외국인,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좀 매도에 나섰던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줌에 따라서, 종일 지수가 이제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기관은 오전에는 좀 매도 우위에 서 있다가 오후 들면서 이제 점점 끌려, 들어오면서 이제 금융 투자를 제외한 이제 나머지 기관들이 좀 사면서 전체적으로는 기관이 오늘 이제 매수 우위로 아주 미량이지만 그렇게 이제 끝남으로 해서 어쨌든간 지수가 좀 탄탄한 상승세를 만들어갔다. 오늘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들은 무려 5,920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34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5,625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종가는 2,483.64포인트, 어제보다 1.3%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강했습니다. 코스닥도 0.6%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을 해서 초반에 외국인들이 잠깐 좀 매도 우위에 나섰었어요. 그래서 상승폭을 줄이는가 했지만 외국인들이 아주 빠르게 매도에서 순매수 쪽으로 전환을 하면서 지수 상승을 그대로 견고하게 끌고 나갔다. 개인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사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끝에 이제 지수가 많이 올라가니까 장이 끝난 무렵에 오후 2시 반, 3시를 넘으면서부터는 이제 매도 쪽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379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275억을 순매수했고 개인들은 365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종가는 779.98, 780에 미쳐 못 미치는 779.98포인트, 어제보다 0.93% 상승을 하면서 양대 지수가 모두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겠지만 오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단숨에 5일 이동평균, 10일 이동평균선을 단숨에 뛰어넘는 양봉을 형성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최근에 3일 간격으로 만들어진 이 봉우리들이 있어요. 그 봉우리에 이제 갖다 대서 이게 말하자면 이제 트리플 탑이냐 아니면 밑에 이제 더블 버텀, 우리가 이제 쌍바닥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판단의 갈림길에 오늘 서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내일은 이제 5일 이동평균, 10일 이동평균이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올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게 이제 향후에 상당히 중요하게 생겼다. 이렇게 보이고 코스닥은 기술적으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상승 추세를 이미 만들었다. 그래서 특별한 돌바락제만 없다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은 오늘 이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포스코홀딩스까지 쭉 있는 데서 삼성전자, LG 에너지솔루션, SK 하이닉스, 삼성바이오, 삼성 SDI 전부 샀어요. 전부 순매수. LG 화학만 순매도 했고 네이버도 28억 샀고 현대차도 109억 매수했고 카카오 243억 팔았고 기아 34억 팔았고
포스코홀딩스 117억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는 1882억 외국인들이 샀고, LG에너지솔루션은 153억 샀고, SK하이닉스는 1819억 순매수를 했고, 삼성바이오도 44억 순매수에 삼성 SDI는 677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이제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전부 팔았고, 삼성바이오 40억 정도, SDI 8억 정도, 뭐 이 정도 샀고, 네이버도 607억. 요새 이제 뭐 기관이 네이버, 카카오는 계속 사잖아요. 오늘도 기관이 607억, 네이버, 카카오 137억 순매수를 보이고, 현대차도 100억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를 나선 거는 삼성바이오, 삼성 SDI, 네이버, 그렇게입니다. 현대차. 근데 이제 여기서 재미난 게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거는 외국인들은 교차되면서 하루 걸러 한 번씩 이렇게 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은 요새 이제 계속해서 삽니다. 요거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매매 방법 말씀드릴 때 조금 보충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 보면 뭐 아시겠지만 이제 뭐 애플페이 관련된 것들, 애플페이 그거 뭐 이제 애플페이 결제가 다가오니까 애플페이 결제 서비스 관련 이런 것들이 이제 역시 시행을 앞두고 올랐고, 또 가상화폐도 오늘 많이 올랐는데, 이건 어제 이제 파월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발언으로 인해서 그런 이제 암호화폐 쪽 시장이 좀 호전되는 그런 모습을 당연히 보였죠. 그 다음에 뭐 이제 오늘도 빠지지 않는 게 AI 챗봇 관련해서, 그러니까 AI 챗봇이 움직이면 인터넷, 또 음성인식, 뭐 자연어 처리,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섹터들이 계속해서 같이 움직여요.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검색 엔진 빙에다가 AI를 장착하겠다. 그리고 이제 빙과 함께 그 웹 브라우저인 엣지에도 AI 기술을 탑재하겠다. 뭐 이제 이러고 나섰어요. 그렇게 되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 여러분, 구글, 네이버, 또 중국의 바이두 전부 이제 AI 검색 그런 시장에 경쟁에 이제 나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STO 증권형 토큰 관련해 갖고 이제 증권사들이 토큰 이제 발행이니 또 그 토큰을 사고 파는 이런 것들에 기대를 걸고 그쪽도 좀 움직였고, 창투사도 뭐 일부 이제 AI 관련된데 이렇게 투자해 놓은 창투사들 중심으로 해서 창투사 쪽에서도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고, 또 뭐 개별 종목으로는 뭐 그 크래프톤 관련된 게, 크래프톤이 그 자사주 소각 등 이제 그 주주 환원 하는 거를 강화한다는 소식에 또 관련주들, 또 투자 회사들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 오늘 뭐 시장의 특징을 정리하면, 그 파월 의장의 그 발언으로 해서 시장에 다시 불이 붙었다. 이게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이고, 특히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1월부터 우리 시장보다 대만 시장을 외국인들이 더 많이 샀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우리보다 훨씬 많이 샀습니다. 대만 시장이. 그래서 이제 주로 그 1월에 이머징 마켓을 타겟으로 해서 샀던 게 이제 우리하고 대만인데, 오늘 이제 대만도 우리는 이제 1.3% 정도 올랐는데, 대만은 뭐 지금 보니까 1.4% 이렇게 올랐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 외국인이 다시 돌아서서 사기 시작했다. 언제까지 뭐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얘기를 좀 짚어보면 파월 의장이 어제 연설에서 또 다시 disinflationary process라는 얘기를 언급을 했어요. 이 언급은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굉장히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FOMC가 끝나고 나서 기자 인터뷰할 때 한 번 들은 걸로는 시장이 불충분해요. 확인받기 이제 원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어제 파월 의장 발언에서 한 번 더 이게 확인해 줬으면 좋겠다. 게 이제 시간의 생각이고, 혹시 그러다가 이 사람이 다시 매파로 변신하면 어떻게 해서 어제 좀 주춤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확인해 주니까 시장이 그냥 뛰어오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발언을 하는 파월 의장 입장에서도 그 뒤에 이어서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 아주 long way to go라는 말을 썼는데 굉장히 멀고,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의 그 초입 단계일 뿐이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을 이제 뒤에 파월 의장이 다뤄놨지만 시장에서는 뭐 이런 소리가 들리지도 않는 거죠. 시장은 뭐 항상 그렇듯이 시장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데가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 뒤에 이제 이렇게 따라온 파월 의장의 얘기는 들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오직 시장은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말에만 이제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파월 의장 입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기를 바란 거죠. 왜 그러냐면 적어도 그 연준 의장이 일주일 간격으로 그런 거를 공식적인 멘트에서 2번 얘기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시장 입장에서.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에 관한 그 파월 의장의 발언은 이제 돌아오지 못할 강을 이제 건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인플레이션이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랬다가 한번 망신당했잖아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혀간다 하는 거를 또 공식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마찬가지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언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가 우리가 이제 그 과거에 알고 있는 닉슨 대통령 때 연준 의장이다 아서 번스 얘기 가끔 하잖아요. 그 사람처럼 이게 최악의 연준 의장이 될 건지, 인플레이션 잡지도 못하고 금리만 올려놓고 이런 게 되건 말건, 그건 일단 파월 의장 일이니까 되건 말건 우리랑은 상관없어요. 일단 시장은 환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주시장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건 그 사람 일이고, 일단 지금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잡힌대잖아. 이런 거죠. 그게 이제 어제 시장에서 나타났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강하게 다시 이제 매수로 들어온 거죠. 이제 이건 여담이지만, 제가 이런 대한민국 어디 구석에 있는 증권쟁이가 뭘 그렇게 알겠어요.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거는 그냥 파월 의장이 너무 설립게 얘기를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나중에 바보가 되건 말건 건 제롬 파월 얘기고, 우리가 걱정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걱정하는 건 시장이에요, 시장. 근데 일단 시장이 그래서 오르니까 좋은 거죠. 시장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그냥 오르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거는 우리가 따질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어쨌든 간 공식적으로 파월 의장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 이제 그렇게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이제 힘받은 외국인들이 어제 뉴욕 시장도 그랬고, 오늘 다시 이제 매수를 늘리면서 이제 다시 재공략에 나섰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냥 그런 거죠. 그래 올려. 그래 올리면 좋다. 이겁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이거 이렇게 오르다가 한 방에 훅 가는 거 아니야, 이런 필요 없는 이상의 걱정을 하시지 말라.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올해 시장은 이렇게 갑니다라고 얘기를 계속 드렸잖아요. 올해 시장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시장을 예측하는 거는 되게
스투피드한데 멍청합니다. 되게 올해 시장은 예측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냥 시장이 딱 어떤 반응을 보이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응을 그냥 잘하면 그러면 되는 시장이다라는 걸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게 이제 경기 침체 이제 얘기잖아요. 뭐 어쨌거나 그 금리 올리고 그러니까 이제 경기 침체가 남았는데 그것도 아유 뭐 연착륙이다 경착륙이다 해서 말이 많고 그래서 뭐 또 유튜브 뭐 딴 데 보면 뭐 이러다가 이제 한번 뭐 2월달 말이든지 3월 초에 한번 대폭 빠져갖고 더 무시무시한 게 옵니다 뭐 하는 분도 계시고 뭐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 우리가 왜 따져야 되냐는 거죠. 왜 이거를 일반 투자가 우리가 따져야 되냐. 그러니까 그런데 자꾸 쓸데없는데 너무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냥 정치에 관심도 없고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이 갑자기 뭐 어느 정당의 당대표가 누가 된다 이러고 막 열받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이거 누가 되건 말건 그건 우리랑 뭐 너무 그러면 안 되지만 이게 뭐 예를 들자면 너무 그렇게 심취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특히 이제 주식 투자했으니까 이게 무슨 침체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게 더 오건 말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거냐가 더 중요한 시장이다. 올해 시장은.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그러면 그거를 잘 대응하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투자 원칙을 정해놓고 거기에 의해서 시장이 어디를 가고 있나만 따지면 된다. 그래서 뭐 침체가 오면 갑자기 급하게 빠지면 우리 매매 원칙상 원칙 매매에서 이제는 팔려는 신호구나 하는 시그널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럼 나타나면 그냥 하면 되죠. 그 되게 심플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바닥을 치고 돌아서면 매수 시그널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사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반복해 나가는 시장이 올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지금 1월부터 이제 끌어올렸으니까 당장 급한 건 뭐냐면 이게 계속해서 갈 수는 없으니까 야 언제 팔지 이거잖아요. 매일매일 오르면 일단 기분은 좋은데 근데 언제 팔지 이게 이제 궁금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 포인트로 파는 시점을 5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갈 때 이게 첫 번째 10일 이동평균을 5일 10일을 계속해서 뚫고 내려갈 때 20일 이동평균은 바닥 내려갈 때 그럼 역배열이 될 때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드렸잖아요. 이거는 이제 올해 시장에서 주로 적용될 수 있는 롱텀은 아니지만 올해 시장은 그렇게 움직일 거니까 그런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제가 보신 분들 계시지만 오전에 숏 영상을 이제 다시 올렸죠. 그래서 5일 이동평균선을 깬다고 다 던지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매매 원칙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 가만히 보니까 뭐 5일 이동평균선 탁 깨니까 그냥 다 던져버린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제한적인 시간이라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앉아 계시면 설명하는 게 좋은데. 그래서 이게 5일 이동평균선이 무너져 내린다. 다음에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되는 게 1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이걸 우리가 파동선이라고 부르는데 10일 이동평균선이 뭐예요, 여러분? 2주 아니에요, 2주. 이 10일 이동평균이 올라가는 슬로프가 딱 꺾이면 이게 조금 우리 흔히 말로 이건 맛이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반드시 맞는 건 아니지만 기술적 분석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5일 이동평균선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동평균선이 빳빳하게 살아 올라온다. 그 얘기는 뭐냐면 2주 평균은 계속해서 상승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5일 이동평균선이 깨졌으니까 1차 매도 뭐 이렇게 기계적으로 할 게 아니라 그러다가 5일 이동평균선 미지에서 N자형으로 다시 튀어 올라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10일 이동평균선 그냥 이렇게 밀어 올리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에 안 당하려면 우리가 매수할 때 보초병 내보내듯 일부만 조금 한번 팔아보고, 시장이 어떤가 이렇게 팔아보고 아니면 한 호흡 더 쉬었다가 1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가던 게 슬로프가 딱 꺾여서 눕는 거 보고
파시면 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숏 영상에 보면 그 영상에 보면 위아래 서로 다른 그래프 같은 종목입니다. 그게. 근데 그 다른 그래프를 해서 요런 경우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이 기준을 적용해서 올해 매매를 하시면 그러니까 이거 자꾸 단기 매매라고 그러신 단기 매매 아닙니다. 뭐가 단기 매매예요? 이런 시그널이 있을 때 매매를 하고 시그널 없을 때 괜히 매매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쓸데없는 요새 이상하게 쓸데없는 댓글하고 처음 뵙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그냥 딴 데 가세요. 그런 거 달지 말고 뭔 소리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시장을 대응을 하면 그래도 올해는 섭섭하지 않을 거다. 이미 해보신 분들은 1월 달에도 벌써 아쉽게 돼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 네이버 이런 거 어떤 때 보면 막 돌아가면서 외국인들이 때리고 기관은 계속 사고 그래요. 나 이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이런 분 계시잖아요. 근데 네이버 같은 것도 보면 5일 이동 평균선이 팍 섰어요. 그리고 지금 쭉 올라왔기 때문에 5일 이동 평균선이 굉장히 빠르게 쫓아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10일도 위를 향해요. 그러면 아직 무슨 팔고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뭐 이게 뭐 좋아서 나빠서가 아니라 주식은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돈을 벌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카카오도 지금 5일 이동 평균선에 있잖아요. 오늘 윗꼬리가 달렸지만 뭐 윗꼬리가 달리거나 말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5일 이동 평균선을 깨트리고 내려오는데 10일이 꺾인다. 그러면 매도해 보자. 이거예요. 그것도 이제 첫 번째 분할 매도.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게 시장을 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너무 그냥 단답식으로 막 이렇게 공식같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5일 이동 평균, 10일 이동 평균, 20일, 뭐 60일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그래야 이제 그래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숏 현상은 반대로 매수할 때 5일 이동 평균선을 밑에서 뚫으면 일부 매수를 해서 보초병을 내보내 보라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하는 건지 그걸 또 이제 뭐 매수 쪽을 숏 영상으로 좀 이게 1분 동안 얘기하는 거라 제가 설명을 잘 못하고 그냥 바로 딱 그냥 결론만 내려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좀 봐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숏 영상도 좀 많이 좀 봐주십시오. 저도 이걸 어떻게 짧게 얘기해야 되나 하고 나름 이제 고민을 해서 하는 건데 하다 보면 이제 점점 좀 능숙해지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뭐 100만 개면은 왜 끝날 때 구독 좋아요 얘기 안 하시나 그러는데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고맙죠. 저한테 눌러주면 예. 그래서 오늘 시황 정리 이렇게 하고 그래서 서두르지 마세요.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매도건 매수건. 예. 내일 장 끝나고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